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또 최종 승리를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제 역량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또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12번째 선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힘은 약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시간이 깊고 또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발력은 마그마가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폭발력처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고 또 국민 여러분 성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평민들 또 우리 같은 서민들 또 이렇게 작은 자들의 목소리가 강한 것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의 변화의 변곡점을 가져오는 혁명적 그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문제 지금은 내게 직접 와닿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태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점점점 좁혀오는 그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환경의 와 인간의 부조화 또 갈등 이로 인한 우리 생태 환경의 급진적 변화 붕괴 현상 대붕괴라고 말씀하죠.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속에 늘 뉴스로 접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개개인의 문제이다. 공동체의 문제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문제이고 지구적 문제이며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구가 말이라면 이렇게 그 말을 괴롭히고 또 이해하지 않고 함께 가려가지 않으면 말 안장에 저희를 태우고 말이 가겠습니까? 지구가 털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강연한 곳에 생명이 있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도 없고 또 똑같은 지구도 없지 않습니까? 칼사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주 속에서 하나의 작은 먼지의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은 지구 그러나 그 작은 지구는 생명체가 유지되고 파란 푸른빛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우주 속에서의 생명의 공간인데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바쁜 삶 속에서 또 놓쳐버리고 살아가지 않고 있나. 그래서 바로 우리 밖에 나가면 또 우리 안에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우리가 우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감탄스럽고 경이로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지구와 인간이 또 어떻게 공생하며 오랫도록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 부딪힘 또 우리의 현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떠나서 오늘은 좀 더 거시기고 또 우주적인 일들 또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빚내서 쓰고 있고 까먹는 자연이다. 막 써버리니까 곧 파산이 임박해져 왔다. 코앞에 왔다는 말씀을 헤드라인으로 잡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년 전에는 그 지구상에 생존하는 식물 빼고요. 그 움직이고 무빙하는 동식물, 공충을 포함해서 전체의 무게를 측정한다면 지구 위에서 1% 정도의 무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99%의 무게로 만큼 인간이 이제 폭증하면서 우리 인간이 지구를 다 거의 이렇게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제 수렵과 채집 시대에는 정말 작았잖아요. 개체 수가 인간의 수가 적었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되면서 10배 이상으로 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긴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지금은 어쩌면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어떨 때는 공격적인 느낌이 받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그 인간의 사람이 사는 지역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생물들 또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생명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기 때문에 공격적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야 뭐 늘 듣는 거니까 저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지 많지요. 지금 이로 인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극히 줄어들고, 또 개체수, 남아있는 개체 생명에도 개체수가 확 줄어들었고, 뭐 가로등에 그 곤충 하나가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새들은 먹이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쓰레기를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늘 목격하게 되는데, 먹이사슬의 문제가 벌써 깨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사실은 이게 우리 앞에 큰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개체수나 여러 가지 자연의 그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한 뉴스들이 늘 이렇게 옵니다, 들립니다. 뭐 얼음이 다 녹아서 향후 20-30년 지나면 해수면이 0.5m에서 또 1m 올라가면 5천 마을과 그 농공단지가 다 사라지고 또 수변 도시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늘 우리가 보면서 남의 일처럼, 먼 일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한 문제죠. 왜냐면 바로 내게 현실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문제라서 우리가 강건에 불구하지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이런 대규모의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 일어날 대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생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식물과 동물, 또 자연에 대한 아주 감수성이 있어서 있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지금 길고양이들을 매일 이렇게 케어하고 먹이고 돌보면서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 눈이 없는 아이들, 발이 하나가 없는 아이들, 발이 이제 그 어떤 사고 다치는 아이들의 이제 집이나 일대에서 케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면서 그 생명들을 돌보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이 이제 투입되지만 제가 더 많이 얻는다. 왜냐면 그들이, 생명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동물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자연과 또 거기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저에게는 그것이 더 많은 그 사람들,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의 능력,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참 보람있게, 기쁘게, 감사하며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듣고 보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의 그 생명체 다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과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단어 양심이라는 회복을 위해서 뛰고 계신 이제 최재성 교수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많이 저의 부족함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그 SNS나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될 필수적인 그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다. 왜냐면 교육과 알을 통해서는 겸손해지고, 또 그것도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통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이 자연에, 또 우리 이 지구 안에서의 공동체,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부도 이런 그 배움의 과정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성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기적 개발, 또 생명경제 사상, 그 자연훼손 등에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문제지만 그 미래 세대의 것을 이제 빌려다 쓰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채가 되고, 또 그 생태적 파산이 이로 인한 그 엄청난 대붕괴, 자연붕괴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 세대에서 감당해 주지 않고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모든 행정의 최우선으로 살면서 고려의 대장으로 또 필수 과목으로 개입시켜서 정책을 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떠면 그러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까? 여기에 대한 핵심의 포인트를 잡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수년 전에 이제 기후환경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제 장으로 하시면서 발제자로 이렇게 그분을 써서 나온 아주 귀한 포인트인데요. 원금은 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 보존 또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전곡을 찌는 핵심 키워드였다 이렇게 하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 세대나 후세대가 살아갈 때 이 공유되고 있는 자연을 이제 그대로 두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션 성취되는 어떤 열매를 갖고만 산다면 지구는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또 지구의 생태 환경은 유지 보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90% 가까이가 대다수이겠죠. 대부분이 환경 문제는 참 중요하다. 환경 보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 친환경 행동을 하겠다. 장바구니 들겠다. 가급적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겠다 하는 것, 텀블러 쓰겠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보면 우리의 생태를 보는 이제 시각에서의 민도는 높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 자연보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현 교수님 말한 것처럼 생태 백신적 효과를 보려면 국민이 거의 다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에서도 이게 안정된 사회가 되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몇 사람으로는 안 된다. 국민이 거의 90% 100%가 참여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길게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국민 여러분 각자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 조직도 또 관청도 또 대통령실도 어떻게 하면 덜 쓸까? 리듀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용할까? 더 유즈. 그리고 재활용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죠. 왜냐면 이거는 재생하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덜 쓰고 덜 소비하고 그리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자 부품을 만들고 우리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든 LG든 삼성이든 또 각국의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들이나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덜 고장이 나고 오래 쓸 수 있고 또 리필이 가는 방법으로 수선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과 또 세계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소비를 촉진하는 데서 오는 반발력을 좀 막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적으로 이게 리라고 하는 리사이클링의 어떤 개념 속에서 또 리듀스 그다음에 리유즈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것을 구체하려면 추상적인 것을 좀 매뉴얼화해야만 이게 몸에 체득되는 것처럼 좀 쪼개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는 보상이 또 있어야 오래 지속되거든요. 경제적이어야 이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떠면 개발을 좀 하지 않고 좀 멈추고 가자는 논리이지만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는 이것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유지가 되면서 이 문제를 응용하고 또 적용해 나가야만 오랫동안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운동으로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 작은 국토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더 심각하게 또 밀도가 높고 그리고 산악이 많은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 자연보호 문제가
우리의 미래의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제의 자연환경 유지와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사회적 가치의 문제들에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어떠한 가정 속에도 이 반드시 에코적 생태적 관점을 투영시켜서 관계의 정력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 환경에 그러니까 생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부시킨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생태적 관점에서 지정해보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 자기 정부는 향후 이제 기술 개발을 그 친환경의 고효율의 기술 개발을 해야겠죠. 왜냐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절차를 겪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차기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기후 변화의 그 생존성, 기후 변화의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내는 정부로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존, 또 우리나라의 생존을 넘어서 지구와의 공존을 선도해 나는 국가로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는 대목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건강한 생태 상식을 많이 공유해야겠다.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생태정의의 개념을 또 세우고 무엇이 생태정의인가, 그리고 보이는 생태전환을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보이는 생태전환을 이루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행동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멀리 있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직결된 문제, 나와 우리 후세대 그리고 또 더 후세대가 이 누려야 될 지구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또 행복한 생활을 만끽해 내며 또 우리가 반만 또 몇 프로만 줄여도 하나의 작은 것들만 실천해도 분명히 얘는 효과가 있다. 자연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데 분명히 가시적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모든 공무원 조직이나 또 저부터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환경을 보호하며 나가는 것이 나의 미래, 생명, 나의 동료들, 또 공동체의 안이한 삶, 안녕의 삶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우리가 훼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보호는 필수사항이다. 또 생태적 전환을 통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일상 속에 투입되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좀 더 지속가능한 우주적 환경, 지구적 환경, 또 우리 국가적 환경, 특별히 이제 남북 간에도 대치된 상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전환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생태, 환경, 기후,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그 교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자연으로부터 받는 그 편안함, 그리고 힐링이 되는 그 치료가 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 자연보호 또 그것을 위해서 직접 바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6일 강산이었습니다.